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부자되는 땅만 쏙쏙 뽑아드리는 부자되는 부동산의 장정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새만금이 국책사업이고 개발지로 SOC 사업으로 도로가 넓혀지고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건 알아. 그리고 엄청난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됐다는 것도 알아. 근데 논이고 밭이면서 허벌판인데 내가 투자하면 땅값은 언제부터 오르는데 몇 년은 몇십 년이 걸릴지, 아니면 제대로 땅값이 오르겠어? 정말 개발이 되고 돈이 되는 거야?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물론 땅은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땅값은 당연히 오르겠지. 땅값 안 오르면은 나중에 더 나이 들어 내가 가서 살면 되겠지만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건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투자는요, 개발호재 입지를,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지금 새만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요, 눈에 보이게 도로가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쫙 뚫려 있고 고층 건물이 강남처럼 올라가 있고 많은 기업체가 들어가서 스마트 산업 현장이 신나게 돌아가는 모습일 때는요, 이미 투자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 하고 강남 아파트를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아파트가 비싸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만금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가장 최근에 국책사업이고 개발이 되었고, 국책사업으로 개발이 되었고, 지금도 계속 개발로 인해 아파트가 들어서고 집가 상승 10년 이상 1위인 세종시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세종시는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전, 그 전부터 논밭이었고요. 땅은 땅인데 저기다가 뭘 도대체 지을 수 있을런지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황무지였고요. 완전 호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공기관 건물이 들어서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유령도시라고 하고요. 아이가 아파도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서 서울까지 가야 되나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는 공무원도요, 갑자기 가족들과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때로는 자기가 운전해서 승용차로, 때로는 철도로 출장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피로가 누적되고요.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없다고 하소연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종시는 어떤가요, 여러분? 국제사업이고 예산이 집행이 되어 SOC 사업이 만들어지고요. 인프라가 구축이 되니까 또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이 들어가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유입되어 아파트가 올라가니까요. 2002년 이후부터 땅값이 오르면서요, 이미 10년 이상 전부터 땅값 상승률이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행정도시라고 호칭이 생겼고요. 지금의 인구가 30만 조금 넘지만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이 구분이 되어서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불리면서 인구 80만원 목표를 가지고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발지에 투자는요, 과거의 모습, 내가 눈으로 보고 현장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땅의 위치가 좋다, 네모 반듯하다, 땅이 좀 그럴싸하게 느낌이 좋다, 풍수 지리상 좋다 등등, 이런 걸로 투자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정권, 즉 정부의 입장에서 어느 지역에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보물 지도로 가는 국토종합계획안 어느 지역이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큰 돈을 벌 수가 있고요, 리스크가 없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전문가들은요, 왜 그것이 개발이 되어지는지, 정말로 개발 호재 입지가 강한지를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정확한 소리를 보고 땅들을 추천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면요, 현장에 수십 번을 가더라도요, 아무것도 없고 논밭이고 허벌판이고 그거를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책사업, 특별법, 정부 예산 SOC가 들어서고 과거에 어떻게든 간에 과거에 개발되었던 혁신도시, 신도시를 볼 수 있는
그림이 그 땅을 보고 그려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정말로 리스크 없는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만 보더라도요, 과거에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도요 논밭이었고요, 잠시 송파구 일대도 논밭이었고요, 또 삼성동 코엑스라든지 개포동 강남역 사거리, 이 모든 게 다 허허벌판이었고요, 소달구지로 밭을 간 논밭이었습니다. 여러분, 투자는요 눈으로 확인하고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 올라가는 아파트는요,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지 땅에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몇 배 몇십 배를 보고 개발지에 투자한다는 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정부 개발 계획과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SOC 사업, 인프라 사업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물건을 추천해 드릴 때 계속 의심하고 걱정하면요, 그 의심병 때문에 결국 투자를 못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변을 보세요. 그 주변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개발이 되는 걸 보세요. 땅은요 50년 동안 3,000배 이상이 올라갈 정도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새만금은 2010년도 방조조 완성되면서요, 그 전까지는 70%가 농지였고 농지를 사용하려고 했고 30%를 도시 및 업무 용지로 사용을 했지만은 마스터 플랜이 완성되고 바뀌면서요, 70%는 도시 및 업무 용지로, 30%를 농지로 이게 이용하기 위해서 바뀌어졌고요. 그래서 6대 용지로 분할해서 국제 도시로 개발하자는 계획안이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해 박근혜 대통령부터 제시되어서 드디어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 새만금 사업을 핵심 국진 과제로 황해권 경제 중심지로 개발이 시작되어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시는 공공기관이 옮겨져 있고 기업들이 들어가 있지만 기업이 유치되어 일자가 창출되는 소비가 이루어지는 생산도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세금을 집행하는 소비도시로 결국은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새만금은요, 국토균형 발전 목표로 세종시와 같이 새만금도 특별법이 지정되어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성장 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단군 이래로 최대 국책사업으로 철도, 공항, 도로, 항만까지 6개공이 모두 가능한 도시로 건설 중에 있고요, 바둑판처럼 동서 1축, 2축, 3축, 남부 1축, 2축, 3축으로 가로 세로 6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항만을 보세요. 새만금 신항만은 바다 한가운데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의 항만 중 수심이 가장 깊어 20만 톤에서 25만 톤의 크루즈가 정박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새만금은 말 그대로 경제도시요, 경제수도로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요, 속도를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 시점에 우리는 목숨 같은 내 돈, 피 같은 내 돈 1억 미만 또는 5천만원, 3천만원 소액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바로 새만금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50평을 살 때요, 세종시를 요거 비교해보면 세종시는 남은 수익이 2억 5천 정도라면요, 새만금은 지금 한참 호재를 타고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고요, 또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요, 남은 수익은 7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자 되는 부동산의 장정임이었고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에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세요.